김용민 의원이라고 있죠. 우리 김엄마 말고 네. 남양주 네. 병에 최민희 의원 그 지역구에 당선되신 분이 드디어 검찰총장이 장관급인데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 등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발의만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거 물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법무부 장관도 장관급이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같은 장관급들이 뭔 지위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검찰만 유일하게 외청으로서 그 외청의 청장이 장관급인 경우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청장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총장이라는 명칭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차관급으로 낮추는 법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 그럼 이제 조중동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탄압하겠다 하는데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계속 뭐 그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뭐 이제 그 김용민 의원은 뭐 이거 당연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언론은 또 이제 뭐 힘빼기네 또 권력 뭐 다툼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원래 이 수순으로 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완전히 다른 부분 그 독립되어 있는 거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대우를 해야지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복잡하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검찰의 직급을 많이 높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입법부에 대응해서 검찰이 거기에 준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지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원지법이죠. 수원지법에 해당하는 수원지청 그리고 그치. 그 장들은 동등한 격을 가져야 입법부와 행정부와 서로 그러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견제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명문화시킨 건 뭐냐면은 검찰총장의 지위와 장관의 지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저는 그 단초가 됐다. 이제 검찰이라는 기구가 문민 통제를 확실히 받아야 되는 기구로서 그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가지로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그 웬만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사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차관. 이 자체의 밸런스가 일단 안 맞는다는 거고 확실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공무원도 특혜를 받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 간단히 말해서 이게 공수처가 생기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검찰청밖에 기소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던 검찰청밖에 없었다면 아까 황 작가님의 그런 식의 옛날에 그런 그런 이유로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면 문민통제 시대. 이 검찰이 군대나 다를 거 없이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라. 사실은 지금 6개로 한정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소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이 세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그런 식의 특혜를 받았겠지만 윤석열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내부적인 요소는 같은 장관급인데 뭔 소리냐 이런 논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되고 이 사람도 차관급이 되고 이렇게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일본식 직제를 그대로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병폐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따로 없거든요. 연방정부에. 그러니까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자라는 말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이 뭐 검사총장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리고 미국이 애토니 제너럴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너럴이 총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견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은
어쨌든 그 위험성이 너무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프랑스는 검찰이 법무부에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 속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국가별로 좀 특수한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식 제도에서 탈피해서 검찰을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에 맞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별로 좋은 것만 다 따와서 검찰이 지금 누리고 그러다 보니 힘이 아주 크겠죠. 누리고 그 힘 자체를 이제는 지금 계속 빼고 있다.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때문에 검찰 조직이 기존에 누려왔던 기득권이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따가 뭐 저녁 방송에 성동일에서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 검찰총장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측근 수사나 장모 수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방법이 없었던 결국에는 공수처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기구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조를 했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측근들은 윤석열을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득권 덜 뺏긴다고. 그러니까 사람 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처럼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문무일 때는 검찰에 적폐성이 없었나요? 윤석열처럼 써버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수처 만들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문무일 때는 검찰의 적폐성이 도드라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요거를 악용하면 윤석열처럼 악용할 수도 있고 문무일은 뭐 자기 무색무취한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 검찰권 남용이 없었던 거죠. 이슈가 안 됐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총장에 따라서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남용될 수 있는 걸 보여줬다면 법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이거를 통제하는 게 맞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임기 1년 하는 동안 그 여론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대개 여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권 너무 심하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한동훈이나 장모나 뭐 소윤, 윤대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수사 못해? 나경원이나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저는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문민정부가 아닌 정부에서는 그 수사지휘권이 없었느냐. 근데 왜 문민정부만 수사지휘를 하려고 하냐. 천정배 장관, 추미애 장관. 그 전에는 그냥 검찰총장들이 법무부 장관, 자기 선배였던 법무부 장관에게 거의 24시간 수사 지휘를 받았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견이 없이 그냥 수사 지휘를 자동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공식화되어 있는 수사 지휘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검찰총장에게 최대한 자유를 맡겨놨는데 오남용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문민 통제로 가는 올바른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명확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취지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 발의안에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게 들어있냐면 검찰청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법이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건의를 받아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걸 삭제야.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총장은 인사권을 아예 어떤 명문에도 남겨두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실제로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문 해석상에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검찰 인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위원회가 열리네 만에 뭐 열리기로 했던 게 한번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꼭 그 인사위원회 검찰총장에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안 하면 그게 위법이네 만에 이거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등이 이 발의한 법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뺏는 것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핵심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인사권은 문무일 때까지 누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 무슨 자리에 배치해 주세요 하면 그대로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갖는 권력이 막강했을 거고 윤석열은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 정권이 밀어주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뭐 어떤 자리에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뺏기고 나서도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인사권 자체에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아예 삭제해버리는 조항. 다 김용민 의원 등이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군 같은 경우도 그 군 정권과 군 영권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군 정권은 참모총장이 갖는 거고 군 영권은 그 합참의장이 갖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까지 총장이 가졌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번에 장관이 들어오면서 2월 달에 그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장관이 갖는 것이더라 명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저항했었는데 이번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저항하지 않는 구조. 그래서 2월 달에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혹시 뭐 우리 유창희님은 무슨 변호사 되거나 이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보면 부모들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법시험 합격시켜서 아들 출세시키는 게 지역 뭐 연령대 막론하고 그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저 뭐 할까요? 나중에 그랬더니 판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코드판을 열심히 샀습니다. 확. 그랬더니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다른 그 사법부에 젖지하라는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물론 그런 법 자체, 그러니까 그런 그 직업 자체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후진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완벽한 나라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택배 하시는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이나 판검사나 사실은 수익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검사는 검사대로 기소 열심히 하고 나쁜 놈들 잡아야 되고 그 검사의 권력이라는 것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이처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그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거를 살피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실제로 변호사나 검사는 법의 취지에 맞는 건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검사나 변호사랑 똑같다고. 알고 보면 무슨 뭐 우리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놈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나쁜 놈이 명백하게 피해를 준 피해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강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은 정확히 말해서 변호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다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공공 플레이하면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엄마 아빠들이 너 검사 돼야 돼라고 말했던 것들은 뭐냐면 부당한 권력을 쥐기를 바랬던 욕심 같은 거예요. 검사들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가지고 시골 내려가면은 20대 새파란 놈한테 영감님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선망이었다고. 그런 상황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버려주면서 그냥 검찰청에 다니는 우리 아들인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직업상의 그런 아주 크지 않은 차이를 구현한 나라가 독일이고 서구 유럽이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닥터와 그러니까 메디칼 닥터와 전기공의 수입이 오히려 전기공이나 벽돌공의 수입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대학 나온 사람과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의 소득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내가 굳이 학문에 관심이 없으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 사회에서 사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는 그래서 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세금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거의 삶의 질이 비슷한 우리가 구현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계속 지금 2시간 내내 얘기한 것 중에 부동산이 핵심이었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구조가 빈부 차이를 너무 심하게 거의 심조시키는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게 노무현 정부고 실은 문재인 정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득권의 저항이 아주 강한 겁니다. 판사를 하던 주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포에 아파트 재개발할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법에 찬성을 합니다.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법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직 3억 하고 아파트 분양권 2채를 확보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황모 씨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부산 고검에서 퇴임을 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17억, 18억을 법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법니다. 황모 씨 그러니까 저로 착각합니다. 교환 씨입니다. 교환 씨.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야당의 당수가 됩니다. 당대표가 돼서 반포 아파트는 팔지도 않고 종로에 출마해서 아직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면서 이건 불공정하다. 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세상 만들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좀 각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황 작가, 유창희님과 함께했던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